분명히 자기 자녀,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그런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시 구조 자체가, 그건 왜 그러냐면, 입시 구조 자체가, 뭐, 특목고나 또는 일반고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입시 구조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진 않고, 어쨌든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학업 역량을 가진 좋은 학생들을 어쨌든 선발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일반고에도 있고, 뭐 특목고, 자사고 이런 쪽에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런 정서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너무 특목이나 자사 아이들이 일반고보다는 우수한 건 맞는데, 왜냐하면 선발해서 뽑았으니까 우수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 아이들만 일반적으로 뽑으면 여론도 별로 안 좋죠. 그죠? 대다수의 아이들은 또 일반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작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전체적으로 좀 입시에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가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이 되면 항상 처음에 딱 이 표가 나오죠. 그죠? 이 표가 한 거의 2월 말 3월 되면 서울대학교에서 딱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머님들이 신문에 나온 걸 보면서 이 학교들을 쭉 보면, 이게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이게 전체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학교는 이제 서울예고죠. 그렇죠? 예체능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학고. 서울과학고는 영재고예요. 그죠? 영재고고, 그 다음에 하나고등학교, 용인외고, 대원외고, 경기과고. 경기과고도 영재고입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아니라 영재고고. 그 다음에 뭐 대전과고, 대전과학고등학교도 영재고입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라고 써 있는데 특목고가 아니라 영재고예요. 영재고하고 특목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영재고는 영재교육특별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고요. 전국에 8개뿐이 없어요. 한 80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 어쨌든 대전과고 영재고죠. 그 다음에 한영예고 이렇게 쭉 있어요. 세종예술영재고 영재고죠. 여기도 민사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를 보면 역시 또 서울대는 특목고가 싹쓸이했군.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실은 기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뒤에서 다시 또 좀 더 세분해서 좀 더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전체 순위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이유가 처음부터 선발을 그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선발할 때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간 거죠. 사실은 뽑아간 거니까 당연한 입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영재고 입학하는 아이들 보면 각 중학교에서 뭐 진짜 전교 1등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우수한 아이들이 이렇게 그 학교에 가는 학교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용인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용인외대국어만 하더라도 뭐 전교권 아이가 사실은 가는 학교니까 그 아이들이 모인 아이들이 당연히 그러한 입시 성과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고 중에도 보면 일반고 1위가 이제 강서고인데 이 강서고는 이쪽에도 있죠, 그죠? 18이죠. 그러니까 특목고하고 비교해서도 이제 18인데 이 강서고는 자사고예요, 일반고예요? 들어보셨어요, 강서고? 이 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죠?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에 있는 일반고예요. 그러니까 분당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냐면 낙생고등학교 같은 필, 그죠? 낙생고 자사고 아니잖아요, 그죠? 자율고도 아니고 그냥 일반고인데 이제 그런 학교가 되죠. 이 학교도 수시보다는 정시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거 뭐예요? 재수생이죠. 재수생. 물론 여기 재학생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이거를 분류하진 않죠, 학교에서. 우린 재수생이 몇 명이고 재학생이 얼마다 이것까지 친절하게 발표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재수생이 많이 껴있을 거라는 느낌은 받아요. 6명이죠. 서울대학교를 수시로 6명을 보냈다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상위권 아이들이 두껍다 이런 것들이 느낌이 딱 오죠. 그런데 그와 좀 비슷한 학교가 6명인 학교가 우리 지역에도 서영고가 있죠. 서영고가 전국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이제 16인데 16번째 학교인데 여기도 지금 7명이잖아요. 수시로 보낸 아이가. 근데 7명 중에 1명이 아마 예체능일 거예요. 6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서연고 이렇게 돼 있죠. 뭐 낙생고 뭐 이런 데도 있고. 이 지역에 여기 대진고는 우리 지역 대진고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대진고가 워낙 이제 성과를 내는 학교인데 작년에는 서울대가 많지 않아요. 대진고가 많지 않아서 어쨌든 뭐 여기는 서울에 있는 대진고예요. 이름 원래 대진고등학교가 그 종교 무슨 전 뭐 종교 쪽은 잘 몰라서 어쨌든 그런 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이 좀 같아요. 서울에 있는 대진고 있는 얘기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쭉 보면 뭐 여기 보면 뭐 한일고등학교나 이런 학교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에 한일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니까 그냥 일반고로 분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낙생고등학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학교죠. 여기 양소고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학생을 선발해서 뽑는 학교니까 좀 일반고 그냥 이렇게 세칭 뺑뺑이로 돌려서 이렇게 지원해서 가는 그런 학교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공주사대부고 뭐 이런 데 있죠. 낙생고등학교가 사실은 여기가 1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15명이에요. 학교 발표로는. 학교 발표는 15명인데 3명이 서울대 등록을 안 한 거죠. 그죠? 서울대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의대로 갔겠죠. 뭐 의대 쪽 서울대 그냥 뭐 이렇게 좀 약간 약한 과 갈 바에야 차라리 의대 가겠다. 그래서 의대로 한번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낙생고 순위는 7위죠. 7위. 15명이니까 요 정도. 그죠? 6위 다음에 7위 정도 되는 학교예요. 일반고입니다. 뭐 대충 뭐 이러한 표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제 실제 아주 현실적으로 가면 이제 곧 우리 어머님 자녀분들도 내년이면 이제 중3이잖아요. 그럼 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낙생고등학교 이런 데를 지원을 해서 가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는데 낙생고가 미달인 건 아시죠? 미달이에요. 미달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해요. 지원 안 하는 이유는 워낙 이제 상층이 두꺼우니까 막 입시 성과는 이렇게 굉장한 것 같은데 굉장한데 내신 따는 거 불리해서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것들 많대는데 이런 데 가서 우리 아이가 버텨낼까? 다른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강서고등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목동에서 제일 어려운 학교 중에 강서, 양정인데 양정하고 강서가 이제 양대 학교예요. 목동 쪽에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런데 그 두 학교가 아주 경쟁이 붙었어요. 서로 시험 문제 어렵게 내기로 아주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막 어려워지면 그래도 그 학교 내에서 좀 진짜 그 시험 잘 보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험지를 또 들어매도 만약에 수학 문제를 되게 막 어렵게 냈는데도 그래도 또 뭐 하나 틀리거나 만점 맞는 놈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의 특징은 어떠냐면 낙생고도 비슷할걸요. 이런 학교 낙생고나 강서고나 이런 학교의 특징은 어떠냐면 애들이 내신을 빨리 접어요. 접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해졌고요. 상위권은 딱 정해져 있고 그 밑에 아이들 있잖아요. 한 뭐 2, 3등급 되는 아이들은 1등급으로 올라갈 생각을 크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고 대체적인 생각은 마음속의 정리는 이제 수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능의 정시의 비중이 이제 이 정시에서 좀 많이 성과를 내는 거죠. 실제. 이 지역에는 제가 좀 아는 원장이 있어서 강서고등학교 얘기는 좀 약간 들어봤는데 뭐 낙생하고 뭐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학교는 사립학교인데 뭐 이랬다고 그래요. 요새 보면 교과부에서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를 1년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보나요? 3번 정도 이렇게 보는데 고3 말고 고3들은 1년에 한 6번 정도 보는데 1, 2학년들은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전체 전국 모의고사 형태들을 보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들 잘 모르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강서고등학교하고 양정고등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대나 하여튼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됐나 봐요. 크로스가 되면서
강서고등학교가 예전엔 양정에 좀 못 미쳤는데 여기 강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애들을 매달 사설 모의고사를 보게 한 거예요. 매달 그것도 사설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보면 이게 그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감사받으니까 학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전체 학생을 전교생을 다 때려놓고선 거기서 매달 모의고사 봐가지고 그 성과가 한 3년 후에 뭐 나타나. 뭐 그런 얘기해요. 그 지역 그 원장들 만나면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시험 문제는 양정은 자율고고요. 강서는 사립고인데 둘이 하여튼 이게 하여튼 거의 서로 이제 경쟁 구도인가 봐요. 두 학교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서로 하여튼 시험 문제를 서로 어렵게 내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아주 경쟁이 붙은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내신 대비해주기 너무 힘들다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도 낙생고등학교 이런 데나 대진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이런 데 있죠. 여기 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서울대학교의 성과를 내는 학교들의 시험지를 보면 대단히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떠냐면 그런 어려운 시험 문제를 학교에서 매번 이렇게 보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이제 금방금방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뭐 그냥 교과서 정도 풀어가지고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센 정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무슨 뭐 학교 성적을 이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풀어서 뭐 택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거의 그 수능 문제들 있잖아요. 수능에 한 4점짜리 문제들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을 막 푸는 거죠. 그 정도 해야지 내신을 따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학업 성적 자체가 이런 학교들을 보면 좀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를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죠. 분당 지역은 근데 꼭 어떤 특정 학교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문제가 난이도가 이시 출제를 합니다. 실제. 저는 먼저 다른 과목들은 제가 좀 이렇게 뭐 유심히 안 보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는 좀 특정 고등학교들만 좀 어려웠는데 요즘에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낙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뭐 학생 보고 지금 풀으라는 얘기야. 이게 50분 동안에 뭐 이런 진짜로 이렇게 욕이 나오는 문제, 그 시험 문제들 같은 경우 그래요. 실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요거는 그냥 뭐 영재고예요. 8개 영재고 있다는 거니까 오늘은 뭐 영재고 설명회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영재고는 보통 한 800명, 전국에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서울대 입학생 수는 800명 중에 한 300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영재고는 전국에 800명이 있습니다. 8개 학교 한 100명씩 잡으면 되는데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서울대 합격생 수는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은 300명. 나머지 500명은 어디 가냐? 뭐 카이스트, 포스텍 뭐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에 이제 쭉 갑니다. 이러한 영재학교는 얘네들은 수능 공부 안 시켜요. 학교에서 수능 공부 이런 거 안 시키고 다 수시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형을 통해서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에 한 1,6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영재고 입시, 아까 그 영재고 800명의 입시 성과보다는 확연히 떨어집니다. 확연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생 수는 훨씬 좀 줄어들고요. 줄어들고 그나마 좀 순위에 있는 거는 여기 서울에 있는 한성과고나 세종과고. 특히 이제 세종과고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세종과고 정도가 성과를 좀 내는 거고, 뭐 물론 경기북과고도 뭐 서울대 보내는데 영재고의 숫자하고 비교하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과고만 하더라도 그 서울에 있는 과고 전체 인원수는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재고하고 과고 숫자만 합해도 2,500명이에요. 그죠? 2,500명. 그러니까 아주 자연계 학생 중에 최상위권 아이들이 한 2,500명 존재한다. 이 정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500명이라는 숫자는 얘네들이 의대를 갈 건 아니잖아요. 의대는 잘 많이 안 가요, 얘네들이. 그런데 서울대나 이런 쪽을 생각해 보면, 그죠? 실제적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아이들이죠. 실제 경쟁력 있는 아이들. 그냥 간단하게 영재고의 커리큘럼 한번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학교 영재고는 오늘 뭐 영재고 입시 설명회는 아닌데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영재고 애들은. 여기 보면 애들이 뭐 이런 거 배우죠. 1학년 때 뭐 이런 것들은 필수 과목은 고등학교 애들하고 똑같이 배우는 것 같은데 선택 과목이 달라요. 선택 과목을 보면 여기 보세요. 미적분학, 미분방정식, 뭐 선형대수학 뭐 이런 것들 배우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보면 뭐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뭐 이런 거 배워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영재고 아이들이 당연히 수시로 생각하면 뭐 이런 애들 대학에서는 굉장히 뽑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애들은 뭐 넘어가고요. 이거는 자사고 좀 볼게요. 자사고는 전국에 10개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선발하는 자사고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이렇게 생각, 전국 선발하는 학교가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형 자사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뽑는 학교들 있잖아요. 광역형 자사고.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광역형 자사고는 어디가 있죠? 뭐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이 지역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동산고 이런 데가 이제 광역형. 그러니까 동산고등학교는 전국으로 뽑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서만 이렇게 뽑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전국형입니다. 전국형 자사고를 지금 여기다 제가 쓴 거고요. 여기서 전국형 자사고가 1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천 하늘고는 좀 예외입니다. 인천 하늘고는 뽑는 인원 자체가 너무 적어요. 여기는 인천 하늘고는 인천국제공항 그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교인데 거기서 전국형으로 뽑는 인원이 뭐 약 한 20 몇 명인가 이렇게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거는 그냥 전국형 자사고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고도 사실은 전국형 자사고는 아니에요. 이거 하나고도 왜냐하면 이거 서울 애들만 이렇게 뽑는 학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전국형급으로 보이죠. 하나고등학교는. 왜냐하면 서울대 수시로 52명을 보내요. 서울에서만, 그죠? 서울에서만. 이것도 이제 이것도 사실은 뭐 급이 그냥 전국형 자사고급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은 아니죠. 서울에 있는. 그럼 이제 이 지역에서 보통 가는 데가 주로 외대부고, 민사고, 뭐 상상고, 그 다음에 기타, 뭐 북일고 이런 데 쭉 보내는데, 요 표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외대부고 수시로 31명, 정시 24명. 그죠? 외대부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외대부고라는 학교는 학교 성향이 수시에 집중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에 집중하는 학교가 아니라 수시가 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시가 기회일 수는 있어요. 수시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냐면 용인 외대부고에서 그러니까 외대부고에서 좀 한 3등급 정도 그 학교 애들 중에서 한 3등급 정도 하는 아이들은 진짜 최상위권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잖아요. 뭐 4등급, 5등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물론 학교를 낮춰서 넣으면 다 뽑아줍니다. 학교를 낮춰서 넣으면 예를 들어서 뭐 외대부고에서 한 5등급 정도 한 5등급 하여튼 5로 시작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서강대나 이런 데 넣어도 뽑힐 거야 아마. 뽑혀요 서강대. 그런데 용인외대부고에서 5등급 정도 하는 아이의 눈높이 있잖아요. 용인외고를 들어갈 정도는 중학교 때 정규권 아이예요. 그렇잖아요. 개인 눈높이가 뭐 서강대나 이렇게 그렇진 않아요. 애들 눈높이가. 최소한 내가 재수를 하는 애이 있어도 그 이상의 학교를 가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 아이들은 수시를 가지고 대학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한 5등급 되는 아이들을 고대 정도 수준에서 뽑아주냐 그러면 안 뽑아줘요.
고대나 연대나 이런 데서는 안 뽑아줘요. 그런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학교 그냥 그 원서 쓸 때 이렇게 보면 안 뽑아줘요. 1차에서 떨어집니다, 아이들. 뽑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설사 용인외고, 외대 그 외고라 하더라도, 학생이라 하더라도 뽑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 한 5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정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서 정시를 써야 되는 분위기죠. 근데 이제 학교 분위기는 워낙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내신 따기도 힘들고 경쟁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좀 학업 역량은 많이 갖춰져 있고 수능 점수도 꽤 잘 나와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정시로 가는 케이스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재수생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정시로도 꽤 가는 거죠, 서울대는. 그래서 학교 성적으로 보면 수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수시는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시를 병행해야 되는 이런 형태. 그 밑에 나머지 아이들은 정시를 병행하는 이런 형태의 학교의 형태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민사고 이런 데 있잖아요. 민사고 같은 성격은 어떤 거냐면 좀 수시 집중형이에요.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시로 대학을 이렇게 많이, 재학생들의 경우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분위기입니다. 수능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수시로 이렇게 좀 진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아마 이쪽 정시 쪽은 아마 재수생일 가능성이 좀 커요. 이쪽 비율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상상고 같은 학교는요, 상상고는 전형적으로 수시로 9명 갔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뭐 속내막은 이럴 수도 있어요. 저걸 해석할 때 애들이 뭐 저기 서울대 안 가고 다 뭐 저기 그 의대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통계라는 건 그렇잖아요. 뭐 어느 학교는, 다른 학교는 그럼 상위권 애들이 의대 가려고 안 하겠어요. 다 의대 안 가고 서울대 가는 애들만 거기 모여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좀 변명이고,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정시형 학교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정시가 훨씬 세죠. 상상고, 정시형. 재수생 비율도 많고 그럴 거예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밑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북일고나 이런 데 있잖아요. 여학교를 굳이 저렇게 보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물론 학교 분위기는 일반고보단 분명히 낫죠. 왜냐하면 선발해서 뽑았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 학교가 그만큼 기숙사비 막 내면서 아이들을 기숙학교에다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할 그 정도 모아서 이 정도 성과라고 한다면 좀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기숙사 생활을 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물론 공부 시간이 분명하게 일반고보다는 많은 건 맞죠. 아이들도 학교 분위기도 좋은 건 분명하지만 과연 이게 꼭 최상의 이 선택인가 뭐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해봐요. 꼭 여기를 굳이 이렇게 아이들을 떨어뜨려서 저렇게까지 어머님은 좀 편할 수 있겠죠, 그죠? 안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꼭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잘하지 못했을 때는 그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정시예요. 정시죠. 그런데 의외로 정시의 폭은, 정시가 어머님들 생각할 때는 요새 뭐 수시 그러니까 수시로만 엄청 많이 뽑고 정시로는 안 뽑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실제 정시로 뽑는 인원도 꽤 됩니다. 꽤 돼요. 그거는 나중에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외고들도 어머님들이 이렇게 이게 경기권에 있는 외고들을 보면 안양외고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여기 경기권 외고들의 특징을 한번 쭉 보세요. 외고는 확연히 정시보다는 수시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대부분 여기 상위권 보면 14, 뭐 15, 여기 외고, 경기외고 11, 뭐 성남외고도 7, 수원외고 7,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에 비해서 뭐 정시 비율은 2명, 뭐 이것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외고는 기본적으로 좀 수시 집중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수시를 집중하는 수시 집중형 형태예요. 수시를 집중한. 그러니까 수시 집중형은 이러한 외고하고요. 외고, 국제고하고 영재고, 아까 얘기했던 영재고나 과고 이런 데 무조건 수시예요. 수시로 좀 이렇게 가려고 하는. 물론 여기 있는 애들도 이제 정시로도 가고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분위기상 어쨌든 좀 수시에 집중하는 이런 형태죠. 근데 외고는 요새 전체적으로 대학 입시 쪽에서는 문과에 대한 이게 특기자 전형으로 보통 많이 가거든요.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가는데 문과에 있어서의 특기자 전형은 예전에는 이러한 그 특기자 전형이 인문 사회계열 쪽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계열 쪽에서도 특기자 전형으로 뽑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분위기는 좀 그거를 자제하는 그 교과부에서 왜 자꾸만 그 특기자 전형을 사회계열 쪽에서 이러한 특기자 전형 있잖아요. 어학자라는 애들을 뽑아내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요새는 주로 어학 계열에 대한 어떤 특기자 전형 있잖아요.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 캠퍼스 주로 그런 학교 그런 그 캠퍼스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뽑아내죠. 그래서 외고는 정차적으로 좀 특기자 전형이 언어가 그 외국어 쪽으로만 좀 이렇게 축소되는 그러한 형태예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고 있고. 예. 아, 괜찮아요.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유튜브가 막 켜지고. 그래서 어쨌든 외고 분위기는 어쨌든 수시 집중형, 수시 형태로 이렇게 좀 많이 가고 있다. 외고는 전국에 외고가 한 7,000명, 외고하고 국제고 합해서 한 7,000명 정도 돼. 7,000명. 7,000명 정도. 근데 외고도 보통 보면 분위기는 물론 일반고보단 좋죠. 선발해서 뽑으니까 분위기는 일반고보단 좋은데 한 7,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외고 타이틀만 가지고선 무슨 아주 그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 있잖아요. 이런 쪽을 좀 이렇게 인정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원이 많잖아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외고에서도 좀 아주 상위 그룹에 좀 속해야지만이 실제적으로 좀 좋은 학교를 좀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한번 정리된 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분당 지역 일반고에 대한 서울대 합격자 수인데요. 이게 2018학년도 거니까 여기서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게 대체적으로 수시는 보통 한 2명 정도, 각 학교별로 2명 정도 이렇게 돼요. 2명 정도 되는데 좀 인원이 올해 좀 많았던 데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게 불곡고, 그죠? 그 다음에 서현고, 그 다음에 영덕여고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중앙고, 낙생고 이런 데요. 야탑고도 올해는 좀 많이, 어쨌든 보통 한 2명 정도 가니까 그 정도 돼요. 수시로. 근데 서영고는 올해 하여튼 되게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이게 저기랑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워낙 서영고가 그 인기 학교잖아요. 여긴 서영고 써가지고 서영고 지원해서 서영고 붙으면 어머님들 밥 사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렇게 붙기 힘든 학교죠. 그러니까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서현고, 분당고 이런 데가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인기 학교예요. 근데 분당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0명 이렇게 돼. 0명. 아 근데 이게 뭐 돌마고 0명 이러잖아요. 그럼 저 학교 왜 저래? 뭐 이런 건데 그 해에 따라서 상황인데요. 그 서울대급 가는 애들이 서울대를 안 받고 의대나 이런 쪽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일반고 전교 1등이 일반고등학교의 전교 1등이에요. 예를 들면서 뭐 돌마고등학교 전교 1등이다. 그럼 전교 1등이 보통은 직윤을 받잖아요.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는 2명을 추천을 받잖아요. 2명을 직윤으로 학교장이 이제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서울대를 지망을 하게 되는데 2명이 뭐 문과 2명일 수도 있고요. 뭐 문과 1명, 이과 1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과 2명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때 실제 지원 자격이 되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직윤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면 서울대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당에서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면 아마 붙을 확률은 거의 뭐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형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그 학교장 추천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그 왜 안 받냐면 대신에 뭘 받냐면 가톨릭 의대 아시죠? 의대를 가고 싶은 아이면 가톨릭 의대가 한 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학교별로 한 명 추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는 거예요, 얘가. 전교 1등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를 받아요. 그거를 받고 서울대는 뭐를 넣냐면 그냥 서울대는 추천 전형 말고 일반 전형이라고 있어요. 그건 추천 안 받아도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좀 성적이 되는 학생 같은 경우. 그래서 차라리 카드를 자기가 받고 그렇잖아요. 두 장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주진 않아요. 막 몰아주기 이런 거는 뭐 안 되니까 얘가 서울대 직윤을 안 받고 이제 카대 같은 경우를 받는 거죠. 추천. 카대 추천이나 뭐 그 외에 또 뭐 인하대 이런 데도 뭐 추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추천을 받고 성적에 따라서 저거를 그 서울대는 그냥 일반 전형을 써요. 왜냐하면 서울대 의대를 직윤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그거 붙는다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냥 그런 건 버리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아마 분당 지역에서 이런 학교들이 없는 이유는 뭐 운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 해에 운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래요. 그것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를 좀 보면 학교의 좀 특성들이 좀 쫙 나오는데 보통 그 일반고 비율이 60%, 70% 정도 되는 70% 되는 학교. 그죠? 이게 이제 중위권 이후 대학들이 그래요. 중위권이야. 한 60, 여기 보면, 이 보세요. 60, 70 정도 넘어가는 학교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70 이후. 70, 한 뭐 60도 그런데 이건 중위권인데, 한 70 이후로 넘어가는 학교 있죠. 일반고 비율이. 그죠? 요런 학교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위권 이하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일반고 비율이 굉장히 높죠. 뭐 인하대라든가. 여기서 경인교대나 서울교대는 예외인데요. 이 학교는, 그러니까 서울교대는 거의 뭐 연고대급이잖아요. 연고대급인데, 서울교대의 그 일반고 비율이 70%라는 거는 왜 그래요? 교대를 가려면, 그죠? 특목고나 이런 거보다는 일반고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특목보다는 오히려 일반고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 전 과목에 대한 내신 성적 비율,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좀 많이 선호하죠. 그러니까 일반고 비율이 굉장히 높죠. 뭐 교대 보면 되게 뭐 77%. 이 학교가 이게 학교가 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중위권 이하 학교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 학교의 그 선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 70% 정도 이후 학교들을 보면 이제 이런 학교들이죠. 뭐 시립대, 숙명여대, 뭐 등등등, 뭐 숭실대, 뭐 국민대, 뭐 밑에 쭉 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 다 이 정도 돼요. 보통 상위권 대학들은 일반고 비율이 50% 이하예요. 한 50%?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뭐 성균관대, 그 다음에 여기 고대 한 50%, 한양대 그렇잖아요. 50%, 한 중앙대, 뭐 여기 상위권 대학들이죠. 여기 보면 서강대는 일반고보다는 이런 특목고 뭐 이런 데를 좋아해요. 학교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보면 그렇게 딱 구별이 돼. 한 70% 이상 일반고 비율이 많은 학교들이 보통 중위권 이후 학교들이 그렇고 좀 상위권, 최상위권 학교들은 보통 한 50% 정도 선에서 이렇게 끊어져요. 여기서 자율고 비율이라는 건 자율고는 어떤 거냐면 뭐 자율고는 아까 전국형 자사고 그 다음에 광역형 자사고 뭐 이런 데까지 그 다음에 또는 이런 농촌 지역이나 이런 그 좀 약간 그 외곽 지역에 보면
기숙형 학교들 있잖아요. 자율고등학교, 예를 들면 뭐 한일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학교에 속하는데, 이런 학교의 학생들이 좀 보면 확실히 비율이 높죠. 여기 애들은 어쨌든 선발해서 뽑는 아이들이니까 학교를 지망하는 그 학교들이 뭐 서울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뭐 성균관대라든가, 그죠? 뭐 고려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이런 쪽 비율이 훨씬 높고요. 요 밑에 대학들도 가는데 이런데 좀 이렇게 그 비율 자체는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눈높이가 이렇게 위쪽에 상위권 쪽에 좀 눈높이가 당연히 있겠죠. 이런 아이들. 예를 들면 뭐 한일고등학교 간 아이들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실제 그 눈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 선발해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뭐 재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제 어쨌든 좀 더 좋은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쪽의 비율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재고는 마지노선이 한양대예요, 아이들이. 영재고나 과고 애들이 보통 입학하는 거는 여기가 마지막이고, 대부분은 뭐 그 과학기술원 쪽으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 쪽,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이런 쪽으로 주로 갑니다. 외고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있는 학교들을 보면 뭐 여기죠. 외대가 제일 많고요. 한국외대. 당연히 뭐 외대가 이제 어학 중심 학교니까 외대 쪽 많고, 두 자릿수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한국외대부터 그 위 학교들이죠. 위 학교들이 보통 다 두 자릿수고, 나머지 그것도 밑에 있는 학교도 있죠. 그러니까 그 경희대, 외대 밑에 있는 학교들은 좀 뭐 많이 아이들이 좀 안 가고 있는, 지원하지 않는 뭐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건 뭐 학교 분위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차피 선발해서 얘네들도 뽑는 아이들이고, 여기도 선발해서 뽑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의 이제 눈높이가 있는 거죠. 오늘 주제는 그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냐, 이게 뭐 특목이 낫다는 거냐, 일반고가 낫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다시피 참 이 문제는 딱히 뭐 특목고가 유리하다, 일반고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학교에서 뽑아내는 전형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모든 대학이 다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굉장히 위력적인 요소를 발휘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이죠. 지역균형 선발.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면접형.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면접형이 있고 활동 수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면접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예요. 그래서 자사고나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면접형에 함부로 잘 안 써요. 불리하니까. 왜냐하면 내신 성적 자체가 자사고는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갉아먹어서 압도적인 뭐 전교 1등애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뒤죽박죽 이렇게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학생부가 너덜너덜해지죠. 그래서 애들이 평균 등급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지역균형 선발이나 지균이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면접형 이런 쪽이나, 아니면 고대에서 얘기하는 고교 추천 1전형 뭐 이런 것들은 다 교과 전형의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함부로 집어넣지를 못해요. 아무리 거기 그 학교의 상위권 아이라 하더라도. 일반 고등학교 아이하고 비교해보면 내신 성적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등급 자체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넣어봐야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런 데는 다 피해요. 그런데 대학에 보면 다 그런 전형들이 있어요. 어느 대학이건 간에. 특히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는 그런 전형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종합전형보다 더 많고, 상위권 대학들은, 최상위권들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더 많고요. 하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교과의 영향력이 커요.
내신의 영향력이 커요. 왜냐하면 그리고 하위권 대학은 그 자사고나 이런 좀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지원도 안 해요. 그런 학교는 어차피 거기는 일반고 아이들끼리 또 싸움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실제 이제 학교에 있어서의 전형의 성격에 따라서 아 요거는 자사고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전형이구나. 아 이거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훨씬 유리한 전형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외고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아니면 아까 했지 뭐 그 과고라든가 영재고라 이런 아이들한테 유리한 전형은 뭐냐면 특기자 전형 있죠. 특기자 전형, 뭐 과학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당연히 유리하죠. 사실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자사고 아이들이 특기자 전형에 쓰기도 해요. 자사고 아이들이 뭐 용인 자사고 아이들이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쪽에 쓰기도 하는데 실제 걔네들이 그런 특기자 전형을 딱 쓰는 순간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되냐면 과고 애들이나 영재고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기자 전형이라는 성격 자체가 물론 일반고 아이들도 뽑기도 해요. 안 뽑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전형에 유리한 거는 오히려 이제 영재고 아이들이나 뭐 이런 특목 아이들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좀 유리한 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형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 예로 고대 같은 경우에 보면 고교 추천 1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아 고대는 수시로 제일 많이 뽑는 대학이에요. 모집 정원에 거의 85% 정도를 수시로 뽑아요. 한 4,000명 뽑는데 4,000명 뽑는 게 85%를 수시로 뽑는 학교예요. 수시로 뽑는 학교인데 고려대가 이렇게 고려대가 논술 전형을 없앴잖아요. 그 몇 년 전에 논술 전형을 없애면서 모조리 학생들을 그 학생부 전형으로 다 뽑는 거예요. 학생부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주로 그 학생부 관련된 전형으로 이제 뽑게 되는데 학생을 뽑는데 고대가 이렇게 뽑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고대는 연대하고 경쟁학교잖아요. 고대가 연대하고 경쟁학교인데 고대는 사실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겠어요? 고대의 입장에서 보면 고려대는 고려대학교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고려대학교는 고대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하지 그런 학생을 뽑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뽑고 싶어요? 서울대 떨어진 아이들, 서울대급 아이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학교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대다. 성대는 성균관대를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대는 어떤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해요? 연대나 고대급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운이 좋으면 서울대급 아이들도 좀 뽑아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고대는 서울대를 그러니까 서울대급 아이를 뽑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대급 아이들은 다 어디를 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요? 서울대를 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연대나 이런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서울대 아이들이요. 서울대 쓴 아이들은 서울대 최상위권 아이들이죠. 서울대 좀 붙을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대는 어디다 쓰냐면 고대는 납치당할까봐 이 전형을 안 쓰고요. 수능 끝나고 면접관은 이 전형을 써요. 이건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요. 이건 수능 끝나고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서울대급 정도 되는 애들은 내가 수시로 안 되면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서울대를 한 번 더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연대까지는 써놔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연대까지는 좀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보통 이제 서울대 아이들 떨어진 아이들이 막 연대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연대 수시 붙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대는 서울대 붙으면 연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중복 합격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충원율 같은 거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충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10명 뽑아놓잖아요? 그럼 10명이 다 없어져. 그럼 다시 10명을 뽑아놔야 돼요. 그런데도 애들이 등록을 잘 안 해. 그래요. 이게 뭐 충원율이 굉장히, 연대 같은 경우에 현실적인 고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연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연대는 억지로 서울대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 또 10명을 뽑아놓잖아야 되잖아요. 뽑아놓고 그 아이들이 또 충원이 안 되면 또 그 다음 또 애들을 또 충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계속 충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수시에. 근데 연대는 그걸 안 해요. 연대는 한 번만 딱 하고요. 전화도 안 해요. 그냥 인터넷에서 맨 처음에 1차 충원만 인터넷에 한번 딱 공지하고 그 다음에 등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성대 같은 경우는 막 굉장히 열심히 전화를 해요. 친절하게 전화를 하는데 연대는 안 그래요. 그냥 안 뽑아버려요. 열심히 전화 안 해서. 아직 뽑아요. 왜 안 뽑냐? 어차피 서울대가 정시로 넘어가면 서울대도 거의 대부분 수시로 많이 뽑아내버리니까 정시로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극히 적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데가 이제 그 다음이 연대예요. 선호학교로 보면. 그러니까 연대는 수시로 그렇게 많이 안 뽑아도 나중에 우리 정시에서 얼마든지 애들 뽑을 수 있어. 그 정도 급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대하고 요새 그냥 분위기가 연대하고 고대 붙으면 어디 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연대 가잖아요. 연대. 그렇잖아요. 애들이 일단 거기가 놀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실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대는 현실적으로 이게 논술로 연대하고 같이 붙여봐야 이게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고대는 전부 다 논술 없애버리고 전부 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고교 추천 1과 고교 추천 2는 한 학교에 4% 한 학교에 4% 있죠. 그러면 300명이면 12명까지를 다 여기를 추천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학교당. 12명이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는데 중복해서 쓸 수는 없어요. 중복해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12명이 여기를 이렇게 쓰게 하는 이런 전형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대는 빨리 애들을 학생부 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빨리 선점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쓰는 거죠. 선점하는 전략을 쓰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교 추천원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 전형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교 추천 1전형은 자사고 애들은 절대로 여기 안 써요. 자사고 애들은 여기 안 씁니다. 여기 쓰면 내신에서 밀려요. 여기는 내신의 반영 비율이 그래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차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자사고 아이들은. 그래서 통상 자사고 아이들은 여기를 써요. 근데 일반고에서는 물론 일반고 내신 성적이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은 여기 쓸 거고요. 그죠? 일반고 중에서도 또 최상위권이 아닌 아이들은 또 어디를 써요? 여기 쓰겠죠. 그죠? 여기를 써야 돼요.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경쟁률은 낮아요. 그리고 이 전형은 교과 성적이 좀 많이 반영되어지는 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여긴 벌어지냐면 보통 교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뭐 서울대도 쓰고 연대도 쓰고 뭐 고대도 쓰고 막 쭉쭉쭉 쓸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성향상. 그러니까 중복 합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과 전형 있죠? 교과 전형. 교과 성적이 좀 많이 반영되는 전형인 경우는 경쟁률은 좀 낮은 대신에 경쟁률은 낮고 그리고 또 충원율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중복 합격되는 애들이 많아서 위로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성균 인재 전형이라고 있어요. 그게 교과 전형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충원율이 200%? 200%면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00명 모집이에요. 그럼 300등까지 붙는다는 거예요. 200%.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교과 성적 좋은 애들은 한정적이니까, 제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고대는 어쨌든 이제 그런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일반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교 추천 2도 일반고 아이들이 압도적 부분이 많죠. 물론 이런 학생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여기보다는 훨씬 좀 줄죠. 여기는 뭐 압도적으로 거의 90%인데 여기는 이 정도.
대신에 자율고가 훨씬 여기보다 높아지죠. 그죠? 자율고 비중. 이거를 우리가 일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아니고 숫자로 생각하면 여기가 훨씬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자율고가 일반고보다 훨씬 숫자가 적으니까 당연히 많이 간 거죠. 실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 번째 일반 전형이라고 했어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니까 아까는 고교 추천 전형이어서 4% 아이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아까 그 전형이고 이 전형은 4%안 들어도 돼요. 4%안 들고 뭐 아까 그 1전형하고 2전형은 주로 재학생 전형이에요. 재학생 전형인데 요거는 재수생까지 다 포함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전형이에요. 집어넣을 수 있는 전형인데 이 전형을 보면 이 전형은 특징이 뭐냐면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아요. 고대는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아까 고교 추천 원도 수능 최저가 있고 투도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꽤 높은 학교예요. 고대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재수생도 지원할 수 있고 아무나 지원할 수 있어요. 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일반고 기준으로 대략 내신 성적이 2등급 초반 아이들도 지원합니다. 2등급 초반. 2등급 초반이면 2등급 초반이면 보통 10%잖아요. 2등급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200명이다. 그러면 뭐 전교 한 20등 정도. 20등 이내까지 뭐 그런 아이들이 붙는다 이런 건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런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실제 지원하는데 최저 등급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형 성격에 따라서 지원하는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꼭 어느 전형에 유리하게만 그러니까 어느 뭐 특목한테만 유리하게 이렇게 그 전형을 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고루 각 고등학교에서 역량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 전형 일반 전형 그냥 간단하게 말씀. 여기가 최저가 높다고 그랬는데 최저가 어느 정도 되냐면 4개. 4개라는 것은 국영수 그 다음에 탐구 영역 이 4개예요. 4개. 4개 등급합이 인문계는 6, 자연계는 7. 그러면 7이면요. 뭐예요? 4개니까 1, 2, 2, 2. 1, 2, 2, 2. 1, 2, 이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연계. 인문계는 뭐예요? 1, 1, 2, 2. 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는 게 핵심이고요. 최저를 맞추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 되면 이제 그거 맞추고 나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약간 의문이에요. 이게 최저가 있는 전형들 보면 말로는 최저만 보는 것 같은데 열람권이 있는 거거든요. 대학에서 최저만 볼까? 뭐 이런 생각은 해요. 저들이 과연 최저만 볼까? 나머지는 이제 그냥 면접 보고 뽑는 거거든요. 일단 서류하고 면접 합해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제출한 학생부 기록이나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봐서 뽑는 거예요. 면접 봐서 뽑는 건데 어쨌든 면접은 심층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인성 면접이 아니라 심층 면접. 그러니까 제시문 주고 읽게 하고 문제 풀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면접 보는 이런 형태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학교 성격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학교를 가건 간에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생각할 때 자꾸만 수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무조건 막 내신 성적만 잘 따는 학교 이게 유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막 그 성대 같은 경우도 성대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연대나 고대 이런 급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데 못 뽑는 거예요. 그죠? 안 와요. 애들이 잘 이렇게 안 뽑혀요. 이렇게 막 그런 데니까 충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아무렇게나 막 아이들을 그냥 뽑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정시로 이월되는 아이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그런 쪽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처음에 뭐 낙생고나 이런 데가 이렇게 입시 성과가 좋은 이유가 이 학교가 어떤 거예요?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상시에 그런 거에 단련이 돼서 기본적으로는 좀 수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수능 성적으로까지도 아이들이 성과를 내는 거죠. 중위권 아이들도 어머님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오늘 그 뭐 대입시 설명회가 아니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보통 학교에서 3등급, 4등급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3등급, 4등급 정도 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수능 성적도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뭐 4등급, 3등급 이렇게 3등급 중후반 해서 이렇게 가는 애들이 수능 성적이 아주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수능 성적이 또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거 재수를 해야 되나? 이거 뭐 수능, 이게 학생부로는 답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수능이 조금 좀 받쳐주면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중하위권 대학들은 그게 엄청 많아요.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이 있어요. 이게 지방에는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그 등급 아이들이. 그 등급을 못 맞춰요, 잘. 왜냐하면 아예 좋은 아이들은 그보다 높은 대학을 가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어정쩡한 중위권 정도, 중하위권 대학에서 그런 대학들을 보면 최저가 있어요. 최저를 하면서 그냥 내신 성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대학들의 또 군들이 있어요. 이게 중위권 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도 기본적으로 아이가 수능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물론 수시의 비중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커진 건 분명해요. 수시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특히 상위권 아이들이 수시를 잘 활용하면 의외로 쉽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진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학교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건 제가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자사고나 뭐 특목고나 이런 쪽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일반고 기준에서 그 분당에 특히 분당 지역은 그럼 일반고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분당 지역의 일반고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수시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수시 중심으로. 모든 학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좀 수시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 수시 중심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좀 상위권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상위권 아이들만 좀 그렇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정시를 병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를 염두에 두기는 하는데 정시를 하여튼 끝까지 계속 병행해야 되는 이런 구조예요. 이건 뭐 상위권 애들을 특히 뭐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모든 아이들이 왜냐하면 분당 지역은 거의 분위기 자체가 좀 아주 뭐 전국형 자사고는 아니지만 거의 뭐 좀 약간 자율고 정도 있잖아요. 자율고 정도의 분위기로 상당히 상층이 두꺼워요. 어느 학교건 간에 그 상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서 사실은 내신을 거기서 뭐 1, 2등급을 계속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능과 수시 이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머릿속으로 가지면서 생활을 하고 있죠. 아이들이 두 가지를 다.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표는 그냥 그런 분당고 일반고를 진학을 했을 때 한 분당 1등급 아이들은 뭐 좋은 대학 가는데요. 한 2등급에서 3등급 되는 아이들이 쓰는 그 표예요. 예를 들어서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 아이들 있잖아요. 이러면서 수능이 좀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성대, 서강대, 한양대 뭐 이런 데 쭉 쓰죠. 그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수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뭐 2등급하고 3등급 하는데 수능이 한 3등급 이내 정도 되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쓰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수시는 사실은 정해진 게 아니어서 학교별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선배에 의하면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었고 얘가 어느 정도 됐던 애가 어디를 지원했더니 됐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1.5면 붙고 떨어지고 이런 게 평균적으로 대학마다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별로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평가하는 데 기준이 낙생고등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낙생고가 아닌 어떤 학교하고 평가할 때 같이 평가할까요? 종합전형에서는 같이 평가하지 않아요. 다르게 봐요. 성적이 낙생고들 알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 보면 분당의 낙생고등학교를 알 거라는 거죠. 아는데 그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학교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내신 성적이 낙생고등학교가 분명히 빡세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죠. 마찬가지예요. 일반고하고 자사고를 보더라도 내신 성적을 봤을 때 종합전형에서는 그거를 똑같은 잣대로 보지는 않죠. 똑같은 잣대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차이를 보죠. 자, 결론을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제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근데 다 끝났는데 이런 거예요. 제일 고민이 되는 사실은 그룹은 어디냐면 최상위권 그룹이에요. 최상위권 그룹 있잖아요. 최상위권 그룹은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어머님들이 하실 거예요. 얘가 과연 자사고를 갔을 때 버텨낼까? 자사고를 가서도 얘가 좀 진짜 상위권에서 좀 놀아야 되는데 최소한 3등급 이내에서 이렇게 좀 놀아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만약에 그 밑으로 가 있으면 최상위권 대학을 손쉽게 좀 가기는 오히려 일반고를 진학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결과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냥 그 정도 급 애가 일반고를 가서 그냥 전교권을 유지하면 아까 했듯이 뭐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준비를 좀 하면 되죠. 물론 수능에 있어서도 그래요. 자사고만큼의 분당의 분위기가 자사고만큼 그렇게 아주 치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당 지역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수능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좀 이 정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하는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은 그 내신 성적이 상위권 되는 아이들은 또 그만큼 정도의 내신 그 수능 성적도 준비하고 나와요. 실제 나오는 아이들이 뭐 꽤 있으니까.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이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아이 특성에 맞춰서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가 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노력형인 정도만 가지고 공부는 좀 약간 유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보면. 유전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 노력만 가지고 이렇게 내신 성적 유지하는 정도면 자사고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좀 힘들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좀 뭐 1년을 더 하거나 그래야지만 이렇게 좀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이 좀 고민이 되고 저는 단언하는데 중위권 학생들 있잖아요. 중위권 학생은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에요. 내신 성적 관리가 전 과목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라는 건 뭐 꼭 수학만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탐구 영역도 잘해야 되고 애가 성실하고 이래서 어쨌든 내신 성적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모습을 좀 보면 아이가 이렇게 그러지는 않는 아이들 있죠. 좀 머리는 좀 있는데 애가 이렇게 노력을 막 그렇게 좀 잘하거나 이래 그러지는 않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분위기에 막 휩쓸리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뭐 주저함 없이 좀 센 학교 보내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학교 만약 일반고를 그냥 선택한다. 자사고 갈 형편이 안 돼서 일반고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형편이라는 건 뭐 성적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고 중에서 좀 센 학교를 보내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데서 이렇게 굴르다 보면 그래도 아이가 훨씬 내신은 좀 망가지더라도 내신만 가지고 꼭 대학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정시도 아까 같이 많이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충원에서 다 못 채우거든요. 그리고 채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막 다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거기를 막 채워서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정시로 넘겨버려요. 그러는 경우들 많이 있으니까 실제 정시 비중이 그 생각보다 처음에 생각하면 뭐 30%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보통 30% 넘어요. 정시로 뽑는 인원 자체가. 한 전형에서 30% 이상 뽑는 전형이 정시 말고 뭐가 더 있어요. 실제. 그래서
아까 했듯이 좀 어정쩡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분위기 좋은 학교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좀 성실하기만 한 아이들 있죠. 능력은 그냥 노력파 아이들.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일반고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정 과목만 잘하는 아이들 있죠. 수학만 잘하고 과학만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어차피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가서 내신으로 대학 가기는 어려울걸요. 내신이라는 것은 네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주요 과목들은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과목만 잘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좀 센 학교를 그냥 보내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예.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영재고나 과고 떨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영재고나 과고 이렇게 시험 봤다가 떨어진 애들이 주로 선택하는 학교가 어디예요? 주로 선택하는 학교, 뭐 낙생, 뭐 대진, 중앙 막 이런 데 막 선택하잖아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수학과만 아주 좀 특화된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아이들이 국어나 영어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준비했던 애들보다는 좀 약할 가능성이 클걸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더 구체적인 좀 뭐 설명회는 또 3학년 올라가면 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제가 빼먹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올해도 수능이 되게 좀 어려웠었는데, 특히 2교시 되게 어려웠다고 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이제 수능을 항상 보면서 왜 수능 시험에 애들이 이렇게 긴장돼서 수능 시험장에 가는데 1교시부터 맨날 왜 국어 시험을 보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국어는 지문이 요새 굉장히 길어서 애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1교시를 들어가면 국어 지문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애들이 막 진짜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시험을 봐요. 긴장된 상태에서 1교시. 그리고 1교시를 그래서 1교시가 잘 막 긴장된 상태에서 보는데 문제까지도 이제 어려워지면 애들이 이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멘탈이 나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2교시, 3교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재작년도 뭐 계속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좀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어요. 네, 국민청원을 해서 국민청원을 한과 동시에 하여튼 제가 연결되는 모든 루트를 동원해서 어쨌든 주변을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 좀 바뀔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움직여서 어제 그젠가 KBS 뉴스에서 한번 나왔어요. 제가 청원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뭐 신문 이런 쪽에서도 지금 뭐 계속 좀 이렇게 좀 다루는 걸 제가 좀 계속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좀 제 얘기는 뭐냐면 국어 시험을 보지 말고, 제 주장은 이거예요. 국어 시험을 보지 말고 한국사를 보면 어떠냐 이런 거예요. 한국사는 30분이면 보는데요. 보통 50점 만점에 30점, 문과 같은 경우는 30점만 맞으면 만점 처리해요. 모든 대학 입시 요강이 그래요. 그리고 이과는 25점만 맞으면 만점 처리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사를 한 30분 동안 좀 이렇게 미리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건 뭐 반 정도 틀려도 상관없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안정이 된 상태에서 1교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국어 시험을 보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원서를 좀 넣었는데, 학부모 설명회 할 때마다 제가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거기에 좀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건데, 저희가 오늘 오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화번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링크 걸 수 있도록 문자를 좀 보내드려도 되겠죠? 그 보내드리면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링크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가 인증만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동의합니다를 누르는데 뭐 글을 쓰셔도 좋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동의합니다 할 때 그 네이버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쪽으로 인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하는 거는 그렇게 누르면 뭐 인증 간단해요. 처음 네이버 들어갈 때 인증하듯이 인증만 하면
이렇게 인증할 수 있도록 실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가능하겠죠? 예. 예. 그리고 오늘